예,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클라우드 보안 위협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런 클라우드의 보안 우려로 인해서 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도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자, 클라우드 도입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 OECD 35개국 국가 중에 지금 요게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거의 한 최하위 수준인 27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렇게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이런 보안상의 어떤 이런 그 우려, 어?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도입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하위권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도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하고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조금 이 수치가 물론 이제 많이 변동이 되리라 보고요.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선진국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전체 기업 중에서 거의 10%도 안 된다라고 그래요. 거의 뭐 어, 그, 한, 그 전체 기업 중에서 한 뭐 2016년도 기준으로 아니 2016년으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5%도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어차피 정확한 제가 통계 자료를 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쨌든 거의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40% 이상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 이 컴퓨팅 해당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3%, 13년 기준에 33% 정도가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다라고 그래요. 도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년도에도 뭐 이와 같이 10%도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전체 기업 중에 5%도 안 됐다라고 그래요. 5%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이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컴퓨팅 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모로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도입률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률이 떨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보안상의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도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밀, 자, 이런 기밀 데이터에 대한 유출.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불신. 우리가 저 클라우드 시스템에 데이터를 놓게 되면 과연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 데이터를 악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러한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장벽이죠. 이게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그 클라우드 관련 회사에 대한 방침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관련 회사 방침이 미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는 불신감, 클라우드에 대한 요 불신, 네, 이 불신감. 그러니까 요 기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회사의 기밀 정보, 그러니까 기밀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바로 기밀 데이터에 대한 기밀 데이터를 회사 내에 있는 서버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에, 즉 외부 서버에 회사 밖에 저장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 우려감과 플러스 회사 기밀 정보는 사내 시스템에 저장하는 그러한 어, 그, 어, IT 운영에 대한 부담, 음? IT 운영 부담.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기밀 정보는 사내 시스템에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IT 운영에 대한 이중적인 부담, 어,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불신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관련 회사에 대한 그 방침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과연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아직 증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 비용 절감 효과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도입을 안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어, 이유는 바로 보안상의 어떤 우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기존의 클라우드 보안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일반 보안과 일반 시스템에 대한 보안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이 사실은 그 떼어놓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혼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기존의 방식보다 보안에 더 취약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거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직까지 좀 문제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저장된 데이터가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를 외부에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 데이터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한 곳에 딱 정확한 위치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개념 자체는 이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는지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보안상의 우려, 즉 내 이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유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쵸? 그래, 이런 점이 바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상의 우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점이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릴 때 클라우드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그죠?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는 외부 공간의 어떤 민감한 어떤 기밀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상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에 아주 많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그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 도입 시에 데이터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즉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애저라든지 등등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 있죠. 자, 이러한 업체에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낸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안성의 우려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주한 클라우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전산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전산실이나 또는 데이터 센터, 자, 이곳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관리를 했었죠. 어차피 이제 이렇게 전산실이나 데이터에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어, 어차피 보안에 대한 위협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컴퓨팅 이런 그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또 다른 보안 위협이 예,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유 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유 자원. 이런 자원들이 어, 바로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그 보안 위협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공유 자원 문제를 기존의 보안 위협과 공유 자원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분리를 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기업 간의 어떤 이런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이런 보안상의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어, 외부의 클라우드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소유한 어떤 그런 그 일단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 외부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서비스 업체가 보유한 그러한 자원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과금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자원에 대한 공유 범위가 기업 간에 어떤 상호 공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업별로 소유한 그런 컴퓨팅 자원을 기업 내에서 공유하는 방식이고,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업 내부 전산실의 어떤 컴퓨팅 자원을 기업 외부의 데이터 센터에 위탁을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 나오기 전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산실에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산실에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서버와 스토리지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일임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전산실의 데이터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산실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마다 이렇게 이제 전용 컴퓨팅 자원을 보유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거는 외부에 맡겨서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외부 서비스 업체에 이렇게 그 데이터를 맡기게 되면 기업 간에 어쨌든 그 데이터 자원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간의 컴퓨팅 자원을 갖다 상호 공유를 하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공유 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가상화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상화 기술. 이 가상화 기술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서버의 OS를 공유를 하는 거죠. 서버의 OS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즉,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상 영역으로 이것을 분리를 하잖아요. 그쵸? 이것이 무슨 기술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가상화 기술이에요. 서버의 OS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상화 영역으로 분리해주는 기술. 그리고 이 가상화 기술과 그 다음에 또 응용 소프트웨어를 여러 기업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해주는 바로 멀티 터넌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기능으로 인해서 보안 경계에 대한 중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 있어서의 보안 위협이라고 하면, 즉 기존의 보안 위협과 기존의 보안 위협, 그리고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을 한마디로 클라우드의 공유 자원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자원 문제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자, 이렇게 가상화 기술로 인한 가상화 문제, 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상화 문제, 즉 가상화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 기반의 어떤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루트킷, 즉 뒤에서 다시 다룰게요. 자, 요 가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그랬죠. 자, 하이퍼바이저. 그러면 이 하이퍼바이저가 어떤 그 공격에, 예를 들면 루트킷을 당한다거나 하게 되면 전체 영역에 전부 다 예, 보안상의 위협을 받겠죠. 이건 이제 가상화 문제예요. 그렇죠? 공유로 인한, 자원에 대한 공유로 인한 모든 가상 머신들이 전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피해가 야해가 되겠죠. 뭐 그리고 또는 뭐 이미지에 대한 변조라든지, 또는 VM 탈출이라고 해서 가상 머신 탈출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상화 문제로 인한 보안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상화 문제인데, 이것도 클라우드의 공유 자원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화 기술에 의한 보안에 대한 위협, 그리고 보안상의 즉 보안 경계가 겹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중복된 신뢰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복된 신뢰 경계. 클라우드상에 있어서 보안 위협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가상화 문제에 의한, 즉 가상화 기술에 의한 가상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신뢰 경계라고 하는, 즉 보안 경계에 대한 중첩, 즉 겹쳐지는 현상을 의미하죠. 보안 경계에 대한 중첩.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를 여러 기업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그러한 기능을 멀티 터넌시라고 그래요. 멀티 터넌시. 자, 요게 보안 경계 중첩, 즉 중복된 신뢰 경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복된 신뢰 경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가상화 기술 또는 멀티턴시라고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여러 기업이 공유하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능이 클라우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핵심 기술인데, 이로 인해서 바로 보안에 대한 경계가 겹치는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공유 자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보안 문제도 역시 클라우드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앞서 쭉 보안 기술 개론에서 다뤘던 침입, 네트워크상의 침입, 네트워크 침입. 자, 공유 자원의 문제도 자,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생긴 어떤 새로운 보안 위협이고, 기존의 보안 위협도 역시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기존의 문제라고 하면 역시 네트워크 침입. 네, 이것도 역시 클라우드상의 보안 위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도청한다든지, 또는 악의적인 어떤 그런 중간자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공격, 뭐 서비스 왜곡이라든지, 또는 래핑, 또는 웹 서비스 언어에 대한 스캐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이 되고요. 자, 뭐 서비스 왜곡, 그리고 웹 서비스 언어에 대한 스캐닝, 뭐 이런 것들, 웹 서비스 스캐닝,
이런 것 등이 역시 클라우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권한에 대한 탈취, 권한 탈취라고 하면 접근 권한에 대한 위조 변조를 통해서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접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접근 권한을 탈취를 하게 되면 접근 권한에 대한 탈취, 즉 접근 권한에 대한 탈취를 한다는 얘기는 위조나 변조를 통해서 탈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자에 대한 익명화라든지 그리고 과부하 공격. 과부하 공격은 뭐가 있었죠? 바로 도스. 앞서 설명드렸던 디도스, 도스 공격, 뭐 DR도스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부하 공격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스 외에도 즉 서비스 거부 상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기술로 인해서 가상 머신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가상 머신이 많이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당 그 서버에 대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부하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스 공격도 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가상 머신을 급격하게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상 머신의 급격한 생성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상 머신을 거의 한 1분 이내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가버를 생성을 시키게 되면 해당 그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현상의 오류, 설계에 대한 결함 등을 취약점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은 이런 식으로 크게 공유 자원의 문제, 즉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생긴 공유 자원의 문제로 인한 가상화, 즉 가상화의 문제, 중복된 신뢰에 대한 그 경계, 그쵸? 중복된 신뢰 경계라고 하는 건 보안 경계가 중첩이 되는 거죠. 보안 경계 중첩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클라우드 공유 자원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네트워크 침입이라든지, 그쵸? 트래픽을 도청한다든지 유출해서 이러한 것 등은 기존에 있던 보안 문제와 동일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클라우드 보안의 위협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보안 사고 중 대부분은 클라우드 보안 사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고 유형입니다. 자,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 대부분은 일반적 데이터 센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고 유형입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발생하는 사고 유형. 자,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고 유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간혹 일부 사례만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어떤 공유 자원 문제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클라우드의 공유 자원 문제는 일부의 어떤 그런 사고로 일어나고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그런 보안 사고 유형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클라우드에 대한 보고 사례를 보면 자,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유 자원에 의한 어떤 그런 보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생한 또는 이제 아마존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가 있는데요. 2010년경에
어떤 서비스 환경 설정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클라우드상의 기업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열람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예, 클라우드에 대한 설정 오류죠. 설정 오류. 즉 이로 인해서 기업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중복된 신뢰 경계에 대한 공유 자원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런 공유 자원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2010년이었고요. 아마존에서는 2011년에 아마존의 가상 서버를 임대를 합니다. 가상 서버를 임대를 해요. 그 가상 서버를 임대하고 어, 그 가명으로 가입을 합니다. 가명으로. 그 가명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해당 그 가상 서버를 좀비 PC로 만들어 버립니다. 좀비 PC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그 소니의 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해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상화 문제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이제 가상화 문제에 해당이 되죠. 즉, 이것도 바로 예, 공유 자원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보안 사고에 대한 나머지는 어떤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 뭐 폭풍으로 인해서 정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엘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그런 장애로 인해서 협력 서비스 업체였던 넷플릭스 있죠. 해당 넷플릭스나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사에서는 2010년에 그 태국의 한 그런 아이스 어패체가 이용하던 그런 세션 하이제킹 공격에 의해서 네트워크 침입이 발생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다른 그 보안 사고 이용과 똑같죠. 이건 클라우드의 어떤 사고가 아니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그 기존의 보안 문제와 동일한 그런 사고 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5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메시지나 주소록이 사라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는 구현상에 오릅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헤더 케이블이 손상이 되면서 구글사의 그 지메일이라든지 또는 안드로이드의 마켓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플사 같은 경우에 자, 애플사에서는 2014년에 그, 그 여배우들의 어떤 계정들이 탈취가 돼서 그, 그 누드 사진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게 이제 권한에 대한 탈취 사고입니다. 권한 탈취 사고. 권한 탈취 사고가 애플에서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VM웨어에 대한 악성 코드 삽입을 통해서 일어난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드랍박스 역시 이용자들에 대한 이메일 명단 이런 것 등이 유출이 되면서 스팸으로 전송이 되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해킹에 의해서 직원에 대한 어떤 해킹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존의 어떤 그런 뭐 보안상의 어떤 사고 유형과 동일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사고 유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사고 유형, 클라우드 특징적인 그런 사고 유형이라고 한다면 공유 자원의 문제인데 공유 자원의 문제는 거의 일부에 해당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사례만이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공유 자원 문제로 등장을 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전부 뭐 악성 코드에 의해서 악성 코드나 또는 뭐 앞서 설명드렸던 뭐 네트워크 침입이라든지 네트워크 침입 또는 자연재해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해킹, 그리고 시스템상의 오류,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등장하는 게 과부하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 디도스.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KT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그 유클라우드라는 서버 스위치가 있었는데 유클라우드 KT에서 제공하던 유클라우드 그 서버의 스위치와 스토리지가 잘못 작동을 하는 바람에 서비스 그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그런 사고였죠. KT의 유클라우드. 이 경우에 그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과부하 공격, 디도스 같은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또는 구현상의 오류, 스토리지에 대한 저장이 제대로 안 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던 어떤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전부 기존에 있던 그런 보안 문제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공유자원 기술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충은 알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핵심 기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유자원 기술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위험 요소 및 보안책을 좀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이런 관리 문제 또는 기존에 있던 보안상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위협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우선 기술적 보안 위협이 있고요. 또는 기술적과 관리적 보안 위협으로 크게 나누죠. 여기 이제 추가되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측면의 그런 위협으로 정의를 하는데 기존의 보안 문제를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공유자원의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새롭게 야기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술적 그리고 기술 외적인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앞서 지금 설명드렸던 기술적 측면의 보안 위협, 그리고 기술 외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술 외적 측면의 보안 위협, 얘는 관리적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관리적 측면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외적인 측면에는 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 제도의 문제도 같이 야기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법적으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보안상의 법적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술적 측면과 기술 외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위협을 정리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